질문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45,600. 오케이. 내가 너무 기록을 많이 갖고 있네. 모든 건 충분히 때가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야, 우선 좀 패널부터 막을 마. 빨리 시간 싸우고 있겠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한번 순위를 보시면 2위 정치 갑질, 역품 맞은 허품. 이걸 좀 자세히 저희가 다뤄볼 거고요. 6위는 새 야당 대표 1번 타깃은 바로 이 이완구 후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준비된 총리라 불렸던 이완구 후보자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 하나가 이번 주 내내 뜨겁게 달궜습니다. 언론 내 맘대로 이 논란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이완구 후보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우선 좀 패널부터 막을 마. 빨리 시간 싸우고 있겠나. 아, 지금 너무 직진했다고 그래가지고 빼고 막 이러더라. 내가 보니까 빼고. 네, 이번 주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저 녹취가 아닐까 싶은데 조순희 차장.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 언론 내 맘대로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각 언론이 어떤 재산 문제라든지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지 또 자신의 병역 의혹이라든지 계속 검증의 공세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네, 최근에 그 기자 몇몇과 그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예. 아주 여과 없이 그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된 게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언론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기사도 마음대로 빼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의 어떤 그 언론관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거는 정말 50시대 또 60시대 때 그 언론을 장악하겠다. 언론을 통제하겠다. 이것과 정말 똑같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순희 차장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날 언론과에 관련된 발언을 또 하나 했는데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윗사람하고 다, 내가 말은 안 끊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그, 김부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걔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 이 국장, 김 부장, 실존하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조순희 차장, 언론인의 입장에서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금 취재기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런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저렇게 말 안 되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분이 총리 후보자라는 것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비분 관계도 해야 되고요. 정말 그 놀랍고 앞으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이렇게 여과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으로 언론을 향해서 그것도 기자들에게 내가 국장, 부장도 다 알고 또 국정원에서 너희들 정말 죽는지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정말 저는 제가 이완구 후보자를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완구 후보자에게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순희 차장이 대신 사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도영 차장.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내용을 꺼내놓은지가 중요한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국민들에게 이제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요. 예. 이 워낙 가까운 기자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워낙 격이 없이 대화하다 보니 이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쏟아져 나와서 나의 부덕의 소치다라는 아주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놨는데 지금 조 차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 많은 의혹 제기가 과연 보도가 됐겠습니까? 엄청난 보도가 쏟아진 것으로 보면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정말 적절치 못한 수준을 떠나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언론을 폄하하는 듯한도 아니고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도영 차장 말처럼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 이완구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려야죠. 네.
저도 예. 이 이완구 후보자의 사과 내용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요. 예. 이 사과 내용을 압축해 보면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이 사과드린다. 이게 어떻게 다소 정제되지 않은 발언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도 보도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기자들한테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가? 이분이 굉장히 이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의 이 수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형편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또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관심 참 많으시군요.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벌써 총리가 된 줄 아시나 봅니다. 이거는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진짜 시청자 질문은.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요즘 권력자가 언론사에 전화하면 기사 빼주고 합니까? 박성원 논설위원 명쾌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글쎄요,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는 그 각사의 기사 계획,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것을 제작하고 또 보도하는 그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그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을 기사를 쓸 것인가를 발제하고 그것을 또 간부진에서 채택하고 또 그것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때는 그 이유와 근거가 다 남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설사 이완구 후보자가 아니라 더 센 어떤 권력자가 어떤 요청을 한다 해서 그것을 간부가 개인적으로 빼고 넣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혹 저렇게 정치인들 중에 간혹 내가 말이야 그 회사 누구 높은 사람도 알고 뭐 심지어 보면 퇴직한 지 오래된 선배까지 막 들먹이면서 퇴직한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내가 거기 잘 아니까 나한테 쉽게 해서 좀 잘 써달라 이런 아마 개인적인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간혹 있는데 예. 이거는 정말 지금 언론 메커니즘을 굉장히 모르고 굉장히 그 옛날식 사고에 아마 옛날에도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고 심지어 요새는 어떤 그 본인에 대해서 잘못 어떤 부탁을 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고 오히려 기사가 더 커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요새 부탁 자체를 쉽게 안 하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기자들 앉혀놓고 본인은 막 친밀하게 대화를 한다라면서 본인의 좀 과시를 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것이 본인은 완벽한 총리 후보다 이런 최초의 어떤 본인을 좀 잘못 그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일종의 그 좀 업데이트 상태에서 일종의 오만이 낳은 사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순희 차장 말씀하십시오. 네, 박성원 논설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당신네 회사 국장이나 부장과 호영오지 않은데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평기자들을 윽박지르면 기사는 더 커집니다. 예. 더 좀 날이 서게 되는데 이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도 했고 예. 또 충남경찰지방청장도 했고 했는데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치명타가 있을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실까요? 이게 바로 억대 연봉 차남의 건강보험 묻어가기 논란이 또 있던데 한번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는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 직장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연봉에서 월급에서 띄어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담금을.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국내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외국계 직장에 다니는 사람, 외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외국 회사 그 건강보험관의 원천징수하고 그렇게 시스템상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에서 떼어가는 거를 외국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알아서 네가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차남이 저기 보시면 2011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미국계 로펌에서 근무했죠. 그렇네요. 그럼 한 건강보험료가 연 약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그럼 한 약간 3년 정도 넘었으니까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원칙대로 하려면 이 후보자 차남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거를 스스로 신고를 하고 내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 후보자 차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즉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지 않고 저기 보시면 지역 가입자죠. 13년까지는 아버지한테 지역 가입자로 아버지 지역 세대원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그 장남, 자기 형이죠. 형의 지역 가입자로 속된 말로 묻어가기를 한 겁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예, 왜냐하면 지역 가입을 하던 직장 가입을 하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뭐 건강보험 개혁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이 많은 부유층 노인들이 지역가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많이 나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들 직장가입자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보험료를 적게 낸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을 개혁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총리를 하시겠다는 이 후보자의 차남이 속된 말로 본인의 어떤 지역 그 보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싼 직장가입자를 하지 않고 형과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받았다. 이 점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오늘 오전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뚤어진 언론관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일관하는 이완구 후보자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이다. 다음 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줄였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핵심은 대국민 사과하고 언론 통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조순희 차장. 네. 처음 아닙니까? 자진 사퇴 얘기 나온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 나온 거 처음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정치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청문특위에 스스로 내가 좀 가서 검증을 하겠다 이런 분이 없어서 이 청문특위 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언론을 윽박지르게 하고 또 이런 허풍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총리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국민 여론이 보고 있다고 보고 예. 오늘 처음으로 그 거취를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원래 지금 사람 인생 참 모르겠는데 네. 진짜 일사천리로 쉽게 청문회 통과할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또 유임하는 사태 바라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사실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했던 이른바 인적 쇄신 논란 예. 그 와중에서 본질을 좀 비켜간다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대신 내놓은 히든카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예기찮은 이런 지금 특히나 그 어떤 재산이나 병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언론을 내가 이렇게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만일에 갖고서 국정을 임한다면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야당이 명분을 갖고 적극 공격한다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이 될 텐데 예. 실제로 이 부분을 이완구 후보자가 정말 본인은 어떤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고 해명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본인의 언론관과 공직관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만일에 걸려서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그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벌써 그 전에 안대희 대법관, 그다음에 문창극 전 주필 맞습니다. 그 두 번의 연이은 낙마에 그쳐서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지금 안 그래도 정책 혼선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반전시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완구 총리가 대응을 할지도 저희 진짜 두 눈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